우리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다시는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초한 60% 정도.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뭐 대선이 다가오니까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네. 유력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뉴스가 또 되기도 하고. 네. 예, 네. 오늘 저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경선 결과 잠시 살펴볼까요? 예, 호남 지역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64.6%, 손학규 후보가 23.48%, 박주선 후보가 11.92%입니다. 네. 저 정도면 뭐 압승했다, 안철수 후보가 압승했다고 해도 될 정도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난 25일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광주, 전남, 제주권 권역의 연설 모습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가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의 연설입니다. 연설을 잠깐 같이 보셨는데, 이익선 앵커, 이 워낙 뭐 전문 아나운서시니까 이 어법이나 이게 좀 변했습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속성 특강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깐 사이에 온 힘을 써서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점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 다릅니다. 네, 이거는 그래. 뭐 확신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힘을 실으라는 조언을 받으신 것 다 포함한 거겠죠. 그래요. 어쨌든 저런 이 행동의 변화까지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을 네. 만큼 이 경선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릴까요? 예. 네, 압승, 호남권에서 압승은 안철수 후보. 승리의 요인은 도대체 뭘까? 두 글자입니다. 이번엔 두 글자. 글자입니다. 짧을수록 호남 어렵습니다. 지역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압승 요인 두 글자로 선택해 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샵 4560번입니다. 지금 1845님이 강철수 진작부터 이랬어야 해. 늦어도 빨리 갈 듯.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저런 네. 변화된 모습이 상당히 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이라고 쓰셨고 부터, 선두, 성숙이라고 쓰셨습니다. 네. 자, 선두부터 듣겠습니다. 그 호남은 지금 이길 사람을 밀겠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으면 문재인 후보, 또 비문연대에서 가장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건 역시 그럼 누가 과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쭉 선두를 달려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밴드웨건 효과가 지금 네, 발휘되고 있는 국민이다 네. 이렇게 네, 분석하시는군요. 부터. 예, 호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안철수를 두고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게 붙어봐라. 그러면 세게 한번 밀어주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안철수를 세게 밀어주고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하고 세게 붙어봐라.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택은 무슨 뜻일까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호남 민심의 선택이 일단 안철수 대표에게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문재인 그 후보와 붙을 상대가 누구이겠는가? 뭐 안철수
이 후보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문재인과 붙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택을 호남 민심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아까 화면을 보면서 이게 본선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의 모습이 아니고 네. 예, 이 상대당 그래, 후보를 계속해서 이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벌써 본선이 시작됐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네. 오기, 절실 뭐 이런 제가 짧은 시간에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150분 정도가 문자 주셨는데 3713, 9199, 1129, 3647, 7081, 5093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어떤 진심. 진심이 통해서다. 진심을 느끼셨다는 얘기죠, 지금. 네. 호남 네.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진심을 느껴서 표를 모아줬다.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시청자들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성숙 어떤 예.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습니다. 바로 권력 의지도 보여줬고, 예, 그리고 연설 또한 엄청 성숙했고, 네. 거기다가 이 호남 민심이 패권 정치 문재인에 대한 이 호남 민심으로 작용을 해서 호남의 심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려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의 예측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네. 보십시오. 저 정치평론가들이 조금 위기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별명이 안스트라다무스가 됐습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5석에서 40석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39석. 그리고 설 직후에 반 전 총장 대선 포기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실제로 반기문 후보 사퇴. 황교안 대행 대선에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진짜 안 나왔고요.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남아 있습니다. 예, 저거 한 달, 두 달 전부터 저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예를 든 것은 얘기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네. 예, 뭐 이게 자성예언의 네. 효과인지는 몰라도 네. 예,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 싸움, 안철수 후보가 공언하고 있는 대로 그 싸움이 될 것인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말이 틀릴 거다.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X, O, X, O. 그래 이제 2대2로 딱 갈렸군요.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아마 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실 의사를 계속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보수 그 그룹 쪽에서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결국 결승전과 같은 모양새는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는 합니다. 예, X 아니다. 예, 현재로서는 보수 쪽에서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진보 쪽이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안철수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 땡땡땡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문재인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문재인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예. 그 보수 쪽에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후보를 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 대선 국면에서. 그래서 우선은 비문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구도가 이제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은 저기 당내 경선이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여태까지 10% 내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구심력을 갖다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청자 의견은 6대4 정도로 동그라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문재인 양강 구도, 양자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 정도로 많고 아니다. 뭔가 구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게 4 정도로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다라고 지금 이재만 위원장. 예. 이번 대선은 세력의 싸움도 아니고 또 지역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와 우파의 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재인의 싸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철수는 없어집니까? 안철수는 이
삼자 대결로 나올 때는 나올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이 비문연대에 합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좀 팽팽하네요. 전망이. 예. 마침 다음 질문이 비문연대 관련한 건데요. 안철수 후보와 보수정당의 비문연대 가능성의 촉각이 모아집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호남 민심을 고려할 때 우리가 먼저 보수 정당에 손을 내밀 수는 없다. 뭐 저 보수 정당은 주로 바른 정당을 염두에 둔 것인데, 예. 그리고 보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하고 싶은데 먼저 할 수는 없다. 이런 말 같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비문 단일화에 참여의 길은 열어놨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뜻은 아직은 없는 그런 상태. 뭐 좀 어정쩡한 상태라고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보수정당과 비문연대 가능성이 있다, O, 없다, X. 들어주세요. 없다, 있다. 있다. 없다부터. 없다. 아, 저는 보수 정당을 어디까지 보는가도 여기선 좀 중요한 이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당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바른 정당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과는 좀 궤를 많이 달리하지 않나. 특히 호남의 민심이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까지 과연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면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X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바른정당까지는 뭐 그럴 수도 그럴 있다. 수 있다라고 하셨고 한국당과는 좀 어렵지 않겠냐. 자, 바른정당이신데. 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보니까 그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누가 되든지 이 싸움이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세 개의 정당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보면은 바른 정당에 대해서 좀 자기를 낮춰가지고 같이 합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라. 큰 집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좀 약간 자신만만을 넘어선 오만 비슷한 게 느껴지고 또 국민의당도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또 답답한 게 별로 이렇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제가 소속돼 있지만 좀 자신감이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문연대는 될 거다라고 될 보시는 텐데 거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 길. 네. 지금 시청자 의견은 뭐 압도적으로 비문연대가 될 거다라고 동그라미 5를 지금 압도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강석진 국장. 저는 쉽지는 않지만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안철수 후보의 그 자강론이라는 게 연대 배경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심점이 되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열려있는 자강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주목할 거는 안 후보가 이기냐 못 이기냐가 아니고 경선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뉴스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는 경쟁이 붙고 다른 후보들이 결합이 되니까 비로소 그 흥행이 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흥행이 되려고 한다면 예. 다른 후보, 다른 정당의 힘이 알겠습니다. 필요하죠. 예. 네. 자, 이재만 위원장. 예. 비문연대 된다. 예. 안철수 후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한 번 배신당한 것은 실수고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만큼 본인이 싫어하니까 이 두 번 속으면 바보다. 두 번 아까 속으면 연설이. 바보. 본인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보수하고도 이 중도 보수가 통합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배재정 의원에 대해서 네. 배재정 의원은 무조건이나 변명, 부연 설명 안 하셔서 좋네요.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서. 저 잠깐 긴장했습니다. 무슨 격려 말씀을?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1대3이라서 제가 발언기 한 번 더 드리려고. 예. 그래요. 주장 한번 해주세요. 이게
비문연대 성사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안 대표의 이번 대선에 대한 결의가 정말 좀 강하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설하는 모습에서도 달라진 게 보이고 그 본인이 끝까지 완주해서 문재인 대표와 다시 한번 그 겨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이 돼서 그렇다면 이 보수 단일화가 그렇게 매끄럽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재영 의원 말씀은 보수가 어쨌든 후보를 낼 건데 한국당, 바른정당 함께 하든 따로따로 하든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 결국은 다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3자 이렇게 구도가 전망하시는 되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진 국장께서 이번 국민의당 경선 규모가 커진 게 참 이슈다라고 얘기하셨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하, 예. 이춘석 단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경선에 참가하시는 부분은 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동원 가능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조직들이나 뭐 SNS상이나 전화를 불가동시켜서 사실은 그 현장을 불러내는 정도의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수한 민심의 발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춘석 단장 이 문재인 캠프의 공동 특보단장인데요. 이 이춘석 단장의 얘기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9만 명 참여가 뭐 좀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춘석 단장의 발언에 동의가 되는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OX로 동의되면은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모두 X 드셨어요. 그건 아닐 거다라고. 같은 당 아니신가요? 네, 같은 당입니다. 네, 그래도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달리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거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 저는 그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에서 뭐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직접 투표하러 오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동원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들고 싶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사실 이춘석 단장의 발언이 국민의당이 동원했다가 아니고 9만 명이면 동원 가능한 숫자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그 동원도 물론 있죠. 그러나 동원만으로 저렇게 흥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타당에 대해서 저걸 갖다가 그냥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이 들리는 말씀은 좀 가급적 서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전체 당원 숫자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만큼 왔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하기도 하던데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흥행의 주 요인은 그 형식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정당이 경선 중이라서 한국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 방금 국민의당은 호남의 민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은 지금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달 31일이 되어야만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경선 과정에서 할 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동원 얘기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214만 명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초유의 그렇죠. 지난 대선보다 배에 달하는 사실 엄청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동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일 것 같은데
이전처럼 뭐 내가 지역위원장이니까 당신 해라는 방식의 동원은 국민들이 더 이상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캠프마다 그거 네. 권유하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14만 명을 저희가 동원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열기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배재정 의원님 오늘 인기가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8945님이 배재정 의원님 공감합니다. 그리고 6209님은 여성 패널 배재정 의원으로 그냥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송구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저 한국당 힘내세요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전두환 표창, 부산 대통령 등 계속되는 막말에 대해서 감추기에만 바빴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호남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차갑고 냉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숨어있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이 호남은 문재인을 차갑고 냉정하게 심판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 호남 민심은 우리한테 올 겁니다라고 이제 주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주승용 원내대표도 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취재 발언을 한 거죠. 네. 예. 자, 호남 민심은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 자, 더불어민주당의 것인가? 후보 4명이 네.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후보가 3명 3명.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는 뭐 호남 정치인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써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예, 호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까? 지금 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가 대표 중입니다. 네. 곧 발표가 있을 거라고요. 예, 7시경에 발표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예측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씩 딱 나왔네요. 네. 자,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네, 선택하실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호남이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뭐 그동안 이 수개월에 걸쳐서 많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지금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 국민들께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결국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 그리고 적폐청산, 대한민국 대개조를 시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7885님, 대구 사나이 이제만 힘내세요. 그러면서 안희정을 쓰셨어요. 네, 안철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예,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왜? 민주당이 호남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창당해서 또 호남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호남의 당이 이 국민의당이 아니냐라는 호남 민심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안철수다. 예. 예, 이게 좀 애매한데 이 지금 국면에서는 안철수 쪽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당이 경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후보가 정해지고 구도가 나오면 결국에 저는 이제 여기서의 정답은 민주당이다.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안철수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이다. 예, 그 지금 선거인단 모집만 보면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200만 중에 약 20%, 약 40만 정도가 호남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당이 저기 광주 전남에서 흥행을 이루긴 했지만 9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쪽으로 추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당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흥행이 계속이 된다면 호남 쪽에서도 아, 안철수가 되는구나 하고 밴드웨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좀 두고 볼까 그런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선 흥행이 계속되느냐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6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권 후보의 통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65.12%. 65.2%. 네. 아까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60%대였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다. 네. 네, 그렇게 일단. 네, 투표소 결과 투표소 수치입니다. 결과가? 예. 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박지원 대표,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이 훨씬 버겁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 문재인보다 안철수 대 네. 안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 후보가 될 것을 전제하고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1대1이라고 박지원 대표도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안철수 대 문재인은 쉬운 상대다. 안철수 대 안희정이 더 어렵다. 이 주장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질문입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면 O. 에이, 아니다. 동의 안 한다. X. 들어주세요. 동의한다. 그리고 세 분이 동의 안 한다. 그러면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더 어려운 상대다라고 하시는 거죠? 안철수에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지금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정치 개혁,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또 더 나아가서 시대 교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구 정치의 인물이 돼 있다 이미 이제 이렇게 보이고 또 흠결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볼 때에 당연히 이거는 실제로 지금 박지원 대표가 실제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네,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문모닝이라는 말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문모닝? 문모닝. 국민의당이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항상 먼저 문재인을 거론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SNS라든지 문모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1위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버겁다고 느껴서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를 거론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에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좋은 결과를 호남에서 냈고 하니까 이참에서 이 안희정 후보를 좀 띄워주시면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재만 위원장? 예. 제가 볼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고단수적인 정치 행태로 보여집니다. 네. 이미 이 안희정 후보가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후보를 좀 까니룰까? 그래서 문재인 정말 싫어하니까 이 박지원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대 다른 후보, 안희정 대 다른 후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안희정 후보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여론조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호남 합산 경선 결과에서 60.2%. 안희정 후보는 20%로 나왔습니다. 압승했다는 겁니다. 안희정 후보가 20%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19.4%. 자, 계속하시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다른 두 후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문 후보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 대신에 다른 후보가 나서면 훨씬 더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호남 권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원래 저희 큐시트에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시간을 조금 놓쳤어요. 그렇죠. 7시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고요.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로 내가 그러면 예측을 쓰는 게 좋을까? 저는 이 머릿속에서 문재인 후보가 62%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보니까 아주 안희정 후보와 이 미세한 차이로 지금 3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 대표님 쪽은 거의 좀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결과 보시면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이재만 위원장? 예, 야, 패권 정치가 정말 무섭구나. 야,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저 패권 정치 이재만 위원장은 저게 패권의 결과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저에게 기회를 말씀하시는 한 번 예. 더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1등 했을 때는 패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의 마음이고요. 호남의 민심이죠. 그게 어떤 패권으로 60%를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저도 예선.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그 박근혜 정부 난파에 책임이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건 패권 아닌가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티는 거 아닌가요? 남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를 좀 생각하시죠. 이재만 위원장한테 지금 비판하신 거구나. 네, 이재만 위원장 반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국정에 잘못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가져왔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지금 조직 세력이 없으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라는 게 세력 갖고 하는 건데 물론 문재인 대표 비판받을 점 많은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남 비난하기 전에 밑에 세 손가락 나 가리키고 있는 거를 좀 네. 자성을 했으면 하는 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분위기가 제가- 상당히 좀 제가 핫하게 그게 뜨거워진 큰 바람이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예. 드립니다. 네. 네. 우리 한 말씀. 네, 그러세요. 예.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처절한 좌절을 겪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경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책임당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고 이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보수도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고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다음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왜 65%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수권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예, 국민들 65%가 못 믿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고요. 아마 저희 경선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본선 과정까지 쭉 지켜보시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후보가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 토론 내용은 뜨거운데 네. 이렇게 저 소파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얼굴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저 친한 친구 사이에 뭐 안부 묻듯이 그렇게 보여서 좋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네. 이게 투표소 그 네. 결과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네, 지금 의미신가요? 민주당 경선이 예.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한 네, 5가지 네, 있는데 투표소 아닙니다. 결과하고 여기 합산한 ARS가 그러니까 합산된 투표소 겁니다. 결과랑 아니요, ARS가 그러니까 나머지랑 합산된 겁니다. 그렇죠. 합산됐는데 그러니까 호남권역에서는 다 합산된 다 게 합산해서. 발표된 겁니다. 예, 그건 맞는데 예, 투표소 알겠습니다. 전국 투표소가 지금 아, 결합된 남아 거거든요. 있으니까. 네. 이제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TV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통 3위는 2위를 공격하게 마련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이고 국정 경험을 갖춘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공직자가 한 약속을 지켰는지 그 과거의 실적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하실 때 공약을 제시했다가 이행하신 게 16%라고. 실천은 이재명만 해왔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 96% 지켰습니다. 예. 지금 호남 권역에서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압도적으로 1위, 안희정 2위, 그리고 근소하게 이재명 3위 이렇게 됐습니다. 저 토론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라온 결과입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심정,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세 자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심정을 표현하셔도 되고 전략을 좀 표현하셔도 됩니다. 세 글자입니다. 통상 3등은 2등을 우선 하기 위해서 2등을 공략하기 쉬운데 물론 안희정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후보를 저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심정, 어떤 전략으로 이 경선을 치르고 있을까? 기회다라고 세 자를 쓰셨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네. 조금 더를 쓰셨고요. 차기를 쓰셨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차기다? 그런 뜻입니까? 네. 강석준 어느 정도 염두에다 두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차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뜻이죠? 네.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힘내자. 예. 무슨 뜻입니까? 예, 3인데 2위라도 해서 다음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힘내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 디딤돌, 이 다음을 이게 다 차기를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시군요. 네. 기회다. 저는 안희정 후보도 그러시고 이재명 후보도 차기를 지금 노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워낙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니까 차기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만 경선에 임하시는 태도를 보면 지금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위기자 기회고 이 기회를 잘 살려야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경선 과정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아직 승부를 포기한 건 아니다? 그럼요. 저는 두 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도 제가 말씀을 좀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조직력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을 제일 많이 받은 후보였는데 그게 좀 꺾인 상태에서 조직력 정도로만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좀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겠다. 네. 일단 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또 우리 강석진 국장이 시간도 절약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석에서 이렇게 좀 전해 들은 말씀으로는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붙으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좀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여론조사 추이라든가 이걸 보면 특히 촛불 민심에 등에 업고 상당히 또 부상을 하셨었고 지금도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계신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기회를 잘 살리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문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문제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한테 수없이 물어봤지만 답을 못 들어서 오늘은 한번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핵이 완전 폐기되면 좋지만 북한이 자꾸 핵을 고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으니 사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마땅히 대비할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나 어쨌든 사드 문제는 차기로 넘겨라.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의 변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거가 표현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드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계속 좀 이 공격을 받아온 문재인 후보의 좀 속마음이 어떨까?
속마음이 어떨까? 세 자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사드 문제와 관련된. 네. 예. 9차 토론회에서는 그전에 없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세 글자. 그래요. 예. 알면서 애효 애효오. 애효. 속임수. 속임수. 네. 어렵네요. 예. 애효가 뭐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숨이죠. 아, 한숨을 세 자로 예. 표현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만화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막 그러니까 네. 제가 자꾸 떠밀러 간다. 에휴, 그런 한숨. 예,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 네. 만화의 이런 만화 식으로 표현입니까? 아니 이제 애연데 그게 좀더 붙여봤습니다. 알면서 무슨 뜻인가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다 보여준 셈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에는 지금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정부에서 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내가 좀 노력해 보겠다. 그 취지도 다 알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폭 쑤시느냐. 뭐 이런 심정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래. 속임수가 뭐죠? 예, 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보관 문제를 들고 국민들이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니까 또 사드에 대해서도 다시 행정부로 넘겨라, 좀 뒤로 한 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전략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딜레마? 네, 제가 세 글자를 쓰기가 좀 빨리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 또 상당수가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전략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유력한 또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불안에 대해서도 불안을 좀 잠재워 드릴 수 있는 해법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것은 사실은 일관된 이 목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아니고 다만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또 이제 안심의 메시지를 좀 보내신 게 일단 아닌가. 여기까지. 예.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리고 본인은 북한에 먼저 가겠다 당선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매경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63% 이상이 찬성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52% 넘는 찬성이 나오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전략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사실 아까 그 국민이 다수가 원하면 그 정치인들이 그게 응답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또 책임과 의무 아닌가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네.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드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럼 그거 말고 무슨 대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그 5668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재만 위원장 조마조마합니다. 또 뭔 말을 할지. 뭐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폭탄 발언을 많이 하십니까? 예. 그래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배재정 의원과 이재만 위원장 사드 가지고 토론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분위기 좀 살펴보죠. 어제 오늘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의의가 없다. 자, 뭐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저렇게 재밌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나- 김진태 후보가 저희 라이브 쇼를 많이 보신 것 같죠? OX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입장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건 다 시청자들마다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자유한국당 9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2당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모습입니다. 저 토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서 세 자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 사실은 며칠 전에 저도 TV 토론 진행을 했는데 뭐 그때는 저렇게 토론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저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TV 토론에 대해서 네, 세 글자입니다. 예, 지금 시청자들이 먼저 보내주시는데요. 네, 속상해. 또 초등생. 인간적, 아직도 좀 이렇게 좋게 보는 분,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막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치졸함. 그 대선 후보끼리 토론을 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네. 이야기를 막고 O냐 X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니 우리 같은 경우라뇨?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저기 예전에 19세기 뭐 20세기 초에 그 천주교 박해하고 그럴 때 성모 마리아 상 놓고 너 밟아봐. 안 밟으면 너 뭐가 안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뭐가지. 네, 그다음에 밟으면 살려주고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뭐를 이렇게 밟아보라고 그러는 식으로 하는 거. 북한이 국가냐 국가가 아니냐 이거를 갖다 꼭 대답을 해봐야 너의 국가가 안보관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모가지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예, 목으로 적절치 수정을 않은 것 하겠습니다.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신앙 고백을 강제해서 네. 사형시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런 식으로 사상 검증하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취지의 토론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입장차. 예. 예, 후보 토론에는 좀 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 홍준표 후보가 외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칼날을 좀 지우고 좀 보수가 대통합하고 그걸 기회로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 김진태 후보는 네. 본인이 이 똑같은 검사 출신이지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학2가 뭐죠? 아, 예, 저는 봉숭아 학당 시즌 2. 봉숭아 학당. 국민들이 예. 보기에는 토론은 좋지만 토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좀 더 봐야? 제가 사실 제일 좀 돌직구를 던지는 것 같아서 좀 숭고한데요. 네. 국민들께서 크게 관심을 아직 좀 못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금방 이렇게 좀 일부를 따서 저희가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좀 관심을 좀 더 받으시고, 네, 저도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 각 당이 전부 TV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지의 1차적 지표는 시청률일 거예요. 그 TV 토론 물론 그게 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자유한국당의 TV 토론 시청률이나 다른 정당의 TV 토론 시청률이 지금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이 없으면 다 없거나 아니면 다 모든 정당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인재, 김진태, 김관영 4명의 후보 중에서 과연 한국당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될까? 이거 뭐 주관식입니다. 이름을 써주십시오. 여론조사로는 뭐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지금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는 또 끝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홍준표, 네. 홍준표 나왔습니다. 홍준표. 예, 홍준표 세 사람이군요. 예. 홍준표. 네 명입니까? 아니요. 김관용. 김관용 후보가 한 명 나왔습니다. 네. 김관용 후보입니까? 예. 예.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김관용 후보 예. 얘기했습니다. 예. 설명하시죠. 예, 우리 한국당 경선 룰이 책임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합산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어제 책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 결과 상당히 저조합니다만은 네. 18.7%의 투표율을 가져왔는데 네. 경북이 이 7, 8% 높은 그런 2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평균 저 투표율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경북 지사를 지내고 있는 김관용 후보가 경선 투표에서 책임당원 투표에서 알겠습니다. 1등을 할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은 홍준표 후보를 뭐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김관용 이름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인재 후보 이름은 아직 제가 나왔습니다만 나왔습니까? 안 될 예.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쓰셨는데 그렇군요. 자, 네. 홍준표 대표를 한 분만 좀 말씀하실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누가 강석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으면 네. 다른 후보가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론이 더 부각이 될 것이고 더 지지율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네, 한국당의 4명의 후보는 보수 연대를 두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네, 홍준표, 김관영 두 후보. 범우파 진영 대동 단결해야 진보 집권 막아. 또 김관용 후보는 바른정당과는 몇몇 사람 정치적 판단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단결하자는 쪽에 지금 서신 거죠. 네. 그리고 김진태, 이인재 후보는 단결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어느 쪽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보수연합이 필요하다. 홍준표, 김관영 두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안 된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O, X. 네. 네. 찾았습니까? O. 아, 그렇군요. O가 세 분. 제가 배재정 의원이 O를 들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이 주요하게 각을 세우면서 좀 승리까지를 생각해 보려면 뭐 보수연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이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연합을 해야 될 거다. 이정철 위원장. 예, 저는 그래도 정치공학적인 이런 접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수 쪽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를 그전에는 사실 진보 쪽에서 이렇게 전유물처럼 썼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수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할까 이걸 가지고 1년을 갖다가 좀 허송한 측면이 있어요. 저 진보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가치적 측면에서 그래도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김진태, 이인재 두 분 말씀에 동의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합치는 게. 보수 쪽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은 반성해야 될 사람이고 거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따로 가는 게 맞고 반성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연합을 하면 아무것도 죽두밥도 안 되는 거죠. 보수 세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합해야 된다. 강석진 우리 위원장님의 반론을 좀 제기하면 그러세요. 우리 노무현 정부의 비리는 엄청나게 컸고
또 그것이 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덮여지는 우리 보수의 에라입니다. 끝까지 밝히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부 없이 지금까지 다들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미 처절한 반성 그리고 좌절을 겪고 새로 나아가면서 보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합치고 또 거기에 중도까지 합쳐야만이 연대해야만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와 관련돼서는 뭐 이재만 위원장이 그냥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서 길게 논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대선 후보는 28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남경필 정책토론 4전. 유승민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죠. 4전 전승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과연 성사가 될까? 자, OX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성사될 거라고 보시면 O, 아니면 X. 네. 이건 조금 전에 그 연합과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를 하신 거죠? 네. 그냥 의견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 사실은 가장 먼저 당의 후보가 확정된 쪽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당에 대한 질문도 저희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완주한다는 전제하에 득표율을 몇 %로 보실까요? 이거 그래요. 추측해 주십시오. 어렵네요. 몇 %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네. 우리나라의 그 진보 세력 또 정의당 지지 세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완주할 경우에 어쨌든 득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몇 % 득표가 가능할지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5%, 4%, 3%, 3% 나왔습니다. 네. 3%가 두 분이네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지형을 생각하면 진보 정당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해야 된다고 저도 당위성에는 인정을 합니다만 대선이라는 게 한 분을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국가를 경영할 분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원래 실력보다는 조금 5%가 제일 높네요. 네. 저는 그 우리 정치사를 보면 다당제화 움직임 경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축이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또 그 사이에 일관성 있게 자기 정당 포지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5%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자 의견 중에는 1%가 몇 분 계시고요. 8%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8%까지 예측치가 상당히 좀 진폭이 큽니다. 네. 그런데 5%, 4%가 꽤 있네요. 되게 3, 4, 5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예상 득표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대선 변수로 지목되는 두 사람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분이 과연 대선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 할 것 같으면 O, 안 한다, X. 들어주세요. 김종인 전 의원 출마 안 한다가 세 분이고 한다군요. 왜 한다고 보시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비례의원을 던지고 나왔는데 이 국회의원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또 뜻도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출마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어서 다른 분들 설명 안 듣겠습니다. 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요.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이 홍 전 회장은 그럼 대선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O, 안 한다? X. 역시 똑같으네요. 내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안 한다 쪽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요. 홍석현 회장도 이미 지금 대선 시기가 40여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 안 한다. 예,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 홍석현 이 해당이 이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석주 국장님 오늘 양보를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방금 3,000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088님 그리고 2,000번째 4424님 1,000번째 1817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